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시 헌장위원회에 순위 선택 투표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 의무 조건 개선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에서만 5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중 한국 출신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들이 쉽게 텍스 리펀드 진척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의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5.8% 올라 뉴욕 1원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시 헌장위원회에 순위 선택 투표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후보 우선순위를 정해 기표하는 방식으로 샌프란시스코 등 1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은 어제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가 1에서 5순위까지 후보를 정해 투표하는 방식인 순위 선택 투표제를 지지하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가 1순위로 뽑은 후보가 최저 득표율을 얻어 탈락하면 해당 후보가 받은 투표에 2순위 지명자가 득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과반수 득표율을 지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김 의원은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한 매우 공정하고 진보적인 제도로서 단 한 후보의 선택권밖에 없는 기존 투표제보다 합리적이라며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순위 투표제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버클리 등 11개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 의무 조건을 강화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뉴욕주에서 적용 대상자의 89%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만 5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건을 현재 실업률 3.7% 이상에서 실업률 7% 이상 지역에서만 허용하도록 대폭 제한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 의무 조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와 33개 카운티, 5개 시와 타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 면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89%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5만 명가량이 현재보다 월 평균 $151가 적은 푸드스탬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를 취급하고 있는 9,400여 곳의 슈퍼마켓과 델리, 파머스 마켓 등 소매점들도 이로 인한 수입이 줄면서 일자리가 줄고 시정부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이로 인해 시정부 세수가 연간 $1억 줄고 시 경제 손실도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전국에서 75만 5천 명이 이 같은 규정 개편으로 푸드스탬프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중 한국 출신은 총 6,780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출신 국가별 다카 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한인 다카 수혜자는 전체 67만 9,740명 중 6,780명으로 지난해보다 4% 감소한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는 중남미 국가들인 멕시코 54만 3,630명, 엘살바도르 2만 5,920명, 그리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다음으로 6번째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카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12 회계년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인 다카 신규 신청은 7,912건이 접수돼 6,426건이 승인됐으며 다카 갱신 신청은 총 17,39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825건이 승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다카 전체로는 총 90만 9,219건이 접수됐고 그중 82만 4,068건이 승인됐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주별로 캘리포니아주가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주 11만 2,090명과 일리노이주 3만 6,140명에 이어 뉴욕주 3만 830명으로 네 번째, 뉴저지주는 1만 7,280명으로 아홉 번째였습니다. 다카 수혜자의 중간 나이는 24세로 전체의 약 80%인 53만 4,210명이 미혼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빠른 감소세를 보여왔던 강제 추방 한인 이민자가 6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추방된 한인 중 절반이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공개한 2017 회계년도 이민 단속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 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한인 추방자 수는 전년도 149명에 비해 12.7% 증가한 수치로 2011년 이후 줄곧 이어져온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중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돼 추방된 한인은 88명이었으며 약 48%인 80명이 살인, 강도, 폭력, 마약 거래 등 범죄 전과자였습니다. 한인 강제 추방자 수는 지난 2001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2006년 451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08년 이후 급감세를 나타내며 2016년에는 19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강제 추방된 한인 이외에 잦은 출국 형식으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한국인도 916명으로 전년도 898명보다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 또는 항구, 국경 등에서 자격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은 1,386명으로 전년도 1,513명보다 8.4% 감소했고 불법으로 체포된 한인 이민자 수는 182명으로 전년도 189명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29만 5,364명으로 전년 33만 3,592명에 비해 11.5% 줄었으며 범죄 전과자가 41%, 단순 이민 위반은 59%였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우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공식 입성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올해 상장하는 테크 기업 역대 탑 10에 포함되는 공모 규모와 기업 가치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 서류 양식인 S1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상장 등록을 마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투자자를 상대로 로드쇼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주 발행 보증사로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바클레이스 등 메이저 증권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미 언론은 우버가 상장을 통해 100억 달러 자금을 신규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버의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최소 700억 달러에서 최대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버는 지난해 112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 9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은 18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버는 9,100만 명의 월간 활성 플랫폼 고객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5%나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는 창업 10년 만에 미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됐으며 미국 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상장한 차량 호출업계 2위 리프트는 증시 대비 첫날 주가가 공모 가격을 웃돌며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018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쉽게 텍스 리펀드 진척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세청 관계자는 텍스 리펀드는 보통 납세자가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한 뒤 21일 안에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IRS2go나 IRS 웹사이트를 통해 리펀드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펀드 진척 상황 확인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IRS 사이트 내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거나 모바일 앱을 실행해 소셜 번호, 파일링 신분, 리펀드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서밋을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텍스 리펀드가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리펀드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리펀드를 기다리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같은 날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리펀드 관련 정보는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공립학교와 교도소, 병원 등 모든 시정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은 금지되며 재활용 제품으로 대체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시정부 공공기관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접시와 스푼, 포크, 칼, 빨대, 컵 등의 구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뉴욕시 공립학교와 교도소, 병원 등은 물론 모든 시정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은 금지됩니다. 다만 의학적인 이유나 장애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소 80%까지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멈추고 더 나은 도시로 건설하는 데 모든 뉴요커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00톤의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연간 약 110만 파운드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 호황을 이어갈 듯했던 맨하탄 부동산 시장이 10년 만에 최대 한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퀸즈의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5.8% 올라 뉴욕 1원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진로우가 최근 공개한 2019년 2월 주택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의 주택 중간 가격은 64만 8,400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8% 상승했으며 전분기보다 0.5%, 전달보다 0.1% 올랐습니다. 퀸즈는 하락세로 돌아선 맨하탄과 달리 뉴욕 1원 주택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입니다. 맨하탄의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보다 6% 하락했고 전분기와 전달에 비해서도 역시 각각 3%와 0.8%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 더글라스 엘리먼과 감정평가법인 밀러 사무엘에 따르면 맨하탄의 부동산 거래는 6분기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퀸즈 브롱스의 주택 중간 가격은 43만 6,600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8%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도 전년에 비해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뉴욕 1원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은 46만 7천 달러로 전년에 비해 1.1% 상승한 반면 전분기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진로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시 전체 주택 중간 가격은 68만 1,000달러로 전국 주택 중간 가격 22만 6,300달러보다 무려 3배 비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시버스의 운행 서비스가 대폭 확대 개편됩니다.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노인 등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저녁 시간과 주말 운행이 추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 LA 시내 31개 노선을 오가는 대시버스. LA 교통국 LADOT는 대시버스 운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인근 지역 교통 편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To actually provide faster, more reliable service, and by having additional evening and weekend service, a lot of community members could actually take advantage, right, of our dash service, for example, the local shuttle service program. 20개의 대시버스 노선은 오는 13일부터 주말 운행이 추가되며 모든 다운타운 노선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운행 시간이 밤 9시까지 연장됩니다. 버스 운행 간격 역시 평균 15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LADOT의 버스 요금 할인 프로그램 시티라이드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앞으로 모든 대시버스 노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LADOT는 오늘
최초의 지속 가능한 시내버스 운영 유지 보수 시설을 공개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solar panels here that will generate all the electricity that's used to power the buildings here. So we're very proud of that. 시설은 전기버스를 위한 26개의 충전소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천연가스 대시버스를 위한 충전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LADOT는 시설 개장과 확장된 서비스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모든 대시버스 노선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 전역의 슈퍼버그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확산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슈퍼버그인 칸디다 진균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특히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주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으며 미 전역에서 모두 500명 이상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2009년 처음 발견된 이 박테리아는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며 혈액과 상처 부위, 귀 등에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기와 소변에서 감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칸디다 진균 감염증의 치사율은 30%에서 60%로 추정되는 만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버그가 지난 6일 시스템에서 발견돼 시내 13,000여 개의 교차로 신호등과 무선으로 사용량을 측정하는 수도 계량기, 뉴욕시경이 사용하는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 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요즘 시스템은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번 장애 발생은 시스템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검찰은 10일 뉴저지 패터슨의 그로서리 주인 부부를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스냅 관련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메이카 미트 마켓 그로서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50만 달러에 이르는 푸드 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는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현 0.18%에서 0.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보통 성인 남성 기준 맥주 3잔 정도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가장 강화된 주가 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도네이트 NYC 포털 서비스를 통해 지역 식당, 슈퍼마켓,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는 식자재나 음식들을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품목은 야채, 고기, 빵, 유제품, 통조림, 조리된 식품 등 24개 항목이며 모두 뉴욕시 음식 안전 규정을 지킨 제품이어야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시위생국은 매년 65만 톤의 사용 또는 섭취 가능한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